여기 나름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다. 소년은 초등학교 때 유학도 갔었고 공부도 잘했어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중고등학교 때 성적도 상위권이었다. 그런데 사실 그는 공부보다는 음악에 관심이 더 많았다. 그 후 기타가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 밴드부를 했었고 낭만의 나라 프랑스로 가서 유학생활도 다시 하고 싶었다.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자퇴를 했다. 그의 부모님은 그의 의견도 잘 안 따라주시고 용돈도 잘 안 주셨다. 그래도 그는 괜찮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하며 지내면 됐으니까. 그날도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날이었다. 끝나고 친구랑 놀기로 했다. 그들은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건전하게 DVD방에서 남자끼리 영화도 보고 당구도 쳤다. 놀다 보니 새벽 5시쯤이 되어 모텔을 잡고 잠을 잤다. 한숨 자고 친구랑 뭐 할까 하다가 알고 지내던 여자 동생인 김양이 생각나서 같이 놀자고 불렀다. 김양이 1시간 뒤쯤 도착해서 같이 TV를 보는데 친구가 눈에 결막염이 생겼다며 갑자기 병원을 간다고 했다. 그때 그는 여자랑 모텔에 둘이 있으면 좀 그렇지 라고 하며 김양 보고 조금만 혼자 있으라고 하고 친구와 같이 나왔다. 근데 그때 그가 나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갔다 오는 길에 그는 보통 문구점에 파는 커터칼과 좀 더 큰 공업용 커터칼을 샀다. 모텔에 들어와서는 셋이 같이 있다가 친구가 이제 가봐야 한다고 하며 나갔다. 그때 그는 김양을 칼로 위협하고 강간을 하려고 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핸드폰을 놓고 갔다고 벨을 눌러 놀래서 멈췄다. 그는 김양이 친구한테 자신이 한 짓을 말할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김양을 겁을 먹었는지 말하지 않았다. 이전의 상황도 마찬가지이지만 이후의 상황은 유일한 생존자이자 가해자인 심기섭의 말이기 때문에 전부 믿을 수는 없다. 일단 심기섭의 말에 따르면 당시 친구는 다시 나가고 자신은 정말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김양이 핸드폰으로 뭘 하려고 했다고 했다. 그래서 혹시나 김양이 신고할까봐 폰을 뺏었고 그랬더니 김양이 소리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길래 자신은 진짜 막으려고만 했는데 김양이 너무 흥분하길래 목 졸라 죽였다고 했다. 그리고는 아까 못했던 강간까지 했다고 했다. 이렇게 일이 갑자기 벌어졌다. 하지만 심기섭은 자연스럽게 다음을 준비했다. 아까 그는 커터칼을 2개 샀었다. 사체를 화장실로 끌고 가 물이 담긴 욕조에 넣은 다음 칼로 살을 다 발라냈다. 무려 16시간이나 걸렸다. 그는 발라낸 살을 변기에 넣고 내렸다. 내리다 보니 변기가 막혀 뚫어뻥을 빌려 계속했다. 중간에 커터칼이 자꾸 부러져서 마트에 칼 사러 가는 김에 김장용 비닐봉투를 사왔다. 살을 다 발라내고 뼈는 봉투에 담아보니 15kg 정도가 되었다. 그건 집으로 가져가서 장롱에 넣었다. 당시에 그는 아까 같이 있던 친구와 전 여자친구에게 사체 처리 과정을 사진과 문자로 보냈다. SNS에도 관련 글을 올렸다. 이렇게 다 정리하고 친구를 만나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친구가 그에게 자수하라고 했다. 심기섭은 지체 없이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이미 김양의 부모님도 실종 신고를 했었고 수사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심기섭의 집에서는 뼈가 발견되고 모텔 정화조에서는 살점도 발견되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찰이 심기섭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구형은 일단 의미 없다. 재판에서 김양의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다. 사건 이후 가족들은 지옥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딸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평소 신앙심도 깊고 장래에 선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신군을 만나러 모텔에 간 일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동네에 좋은 오빠라고 생각해 당시 친구도 함께 있다고 하자 순진한 마음에 갔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의 부모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엽기 변태 살인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딸아이의 피해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반드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하지만 재판부는 김양 부모님 말은 보기 좋게 무시하고 이렇게 말했다. 심기섭은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그 범행이 무자비하고 잔인하여 그 죄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19세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소극적으로 남아 뉘우친다는 점 등 나이와 가족관계, 교화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루어 무기징역을 내려 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무기징역은 모범수로 잘만 지내면 20년 뒤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20년 뒤면 심기섭은 40대 초반에 그때보다 더 건장한 살인마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